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걱정부터 앞서시죠? 언론에서는 곧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하고 정치권에서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불안감, 그 한가운데를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내가 평생 낸 돈, 나중에 진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사실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죠. 국민연금 제도. 사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아서 어려운 미래를 함께 대비하자. 뭐 이런 사회적인 약속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기금이 막 수백조 원씩 쌓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이 약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식의 어떤 재정 문제, 숫자 문제에만 집중해 왔다면요. 오늘 분석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뿌리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바로 정치의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연금 기금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걸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정치적인 리더십 그리고 시스템이 없다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연금 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보험료율 몇 % 올리고 내리는 그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정치 개혁의 문제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리더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진짜 정치인, 다른 한쪽은 이념에 갇혀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좌우파 카르텔입니다. 여기서 카르텔이라는 표현은요, 이념 대결에만 몰두해서 국민연금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써버리는 정치 세력 전체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국민들의 불신만 점점 커진다고 지적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연금 문제를 살짝 넘어서요.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복지수급자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복지수급자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기업 총수나 고위 관료, 심지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톱스타 연예인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수급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새로운 정의 때문이다. 여기서 복지수급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아도 사회적인 기대나 시스템의 압박에 갇혀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 즉 삶의 안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이 그 예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다들 성공했다고 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만약 이분들이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영향력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진정한 역할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그들 역시 내 뜻대로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수급자일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최고 엘리트들조차 수급자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연금 문제와 우리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자료는 정부의 정책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할 일입니다. 여기서 할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60이 되든 80이 되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나만의 활동, 나만의 목적, 바로 그걸 찾는 게 연금 얼마 받느냐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이 이 연금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 같은 겁니다. 먼저 각자 자기만의 할 일을 찾아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금 받기를 포기하거나
기부한다면 그러면 그 돈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아주 멋진 비전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결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나 돈을 쌓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지식은 그냥 정보를 쌓는 거죠. 우리 사실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오른쪽에 있는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대담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2040년대쯤 되면 지금처럼 은퇴 후에 오로지 국가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릴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할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 안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회가 열릴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관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냐 마냐 하는 이 논쟁은 어쩌면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목적에 대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부가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져 줄까 그걸 걱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사회에서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의 진정한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이 불안한 연금 논쟁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해답은 바로 이 질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